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래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규 4집 기념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매 하루 전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여기 뭐 지금 뭐 고성에 있는 듯한 맞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꼭 이런 데서 받더라고요. 항상. 예. 저 모기 마르구나. 예, 해가지고 이렇게 물 드리는 네. 저희도 이제 너무나도 떨리던 순간이에요. 네. 이제 5년 만에 그리고 녹음을 시작한 지 거의 약 1년 만에 세상에 이렇게 앨범을 드러내는 게 내일이 되었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네, 상품이 또 저희 앞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저희도 오늘 처음 보았고 네. 여기 계신 우리 마케팅 팀과 많은 분들도 오늘 처음 보니까 지금 한번 주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찐으로 저희도 처음 봅니다. 예. 오, 이게 저 귀한 상태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장갑을 끼고. 제가 또 예. 오늘 멤버들 얼굴이 엄청 예쁘네요. 화질이. 이게 진짜 맞아요. 저희가 오늘, 저렇게 안 생겼는데 오늘 저희 콘서트 현장 블랙 찍어주신 브라더스. 블랙브라더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 포레스텔라가 12곡의 곡들을 영화와 함께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도슨투비라는 컨셉을 잡고 이번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곡 안에는 어떤 이런 구성 성품이 있으며 그리고 어떤 곡이랑 영화가 어떻게 매칭이 되었는지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장을 네.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장 열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다 떨어졌다. 뭐가 다 떨어졌다. 어. 또 랜덤이 없는 멋있다. 4명의 인물이 다 들어있는 포스카드가 그렇죠. 랜덤 활용 안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멋있는 춤을 아주 엄청나게 했구나. 이거 올림픽인가요? 야,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좀 쉽진 않네요. 네. 첫 장을 넘기고 이게 잘 안 나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조금 날아가지고 네, 그 침이 안 발라.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뺍시다. 예. 첫 장을 열면 여기 오. 그래서 또 다른 사진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야. 이번에는 이렇게 그 곡들마다의 폰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오. 그 안에 이 곡의 특성을 살린 폰트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오. 각 멤버마다 왕실 문장처럼 이렇게 엠블럼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잖아요. 어떤 면이죠? 원래 저희 그 띠 아. 형상화한 그렇죠. 각자의 12지시는 제가 용, 용, 용. 저는 호랑이. 호랑이, 줄짝이었나요, 제가? 아니 본인의 본인 띠 뭐예요? 본인 무슨 띠예요? 저는 말. 그러니까 말. 말 아, 문장, 그러니까 예. 그 귀족의 문장 그런 게 아닌데 여기가 돼지띠였죠. 돼지라고 해서 이거 돼지로 뭔가 형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온갖 거를 다 그려 넣어봤거든요. 메시지도 그려 넣어보고 막 했는데 그게 코가 어떻게 안 되는 거야? 너무 코가 안 아쉬웠어요. 어. 아쉬운데. 이렇게 명화가 있는데 첫 곡. 자, 이제 저희 또 마케팅 팀은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곡 이문할 드랍이 있다 트랙 순서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작품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을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영원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그리고 여기다 넣어보았는데요. 그래도 첫곡 키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서 아주 멋진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스타 사운드 트랙이 이제 스틸 히어죠. 그렇죠. 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작가의 일출 앞이 여인. 이거 멋있어요. 우리가 선공개곡으로 발매했던 첫 번째 선공개곡 그렇죠. 스틸 히어죠. 세 번째 곡. 넬라노떼. 네. 넬라노떼는 빈센트 반 고흐의 논강의 별이 빛나요. 유명한 작품이죠. 아주 유명한 작품. 문영 참 잘 그렸어요, 저 그림. 그래서 제가 또 극 중에서 예. 고흐를 뮤지컬에서 고흐 역할을 했었는데 야. 잊고 있었는데 그걸 또 기억을 해주시네요. 네 번째는 오. 네. 잠깐만. 너무 싸납다. 오. 진짜 공연장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진짜 실제로 보는 거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진짜. 그거랑 지금 화면이랑 너무 달라요.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뭐 리주랑 600샷 정도는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런 정도의 느낌이. 저는 이 그림을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맞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작품의 이름은요, 장레옹 제롬이라는 작가의 그림이고요. 필로말리온과 발라드.
에뛰드의 노래 가사 내용과 정말 딱 찰떡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반사판으로 쓸 수 있네 이거. 에뛰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썰을 풀자면 저도 이제 다 들었잖아요. 네. 총 4분의 도슨트가 나왔거든요. 맞죠. 야, 한 분의 도슨트는 우림 씨보다 더 저음으로 오, 굉장히 멋지게 누구지? 또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누구지? 그거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아. 일단 한 분은 제외예요. 아무리 낮게 해도 네. 이분 저는 사실 그분 듣고 인간극장인 줄 알고 굉장히 이 톤이 어디서 많이 들었나 했더니 약간 인간극장 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다음 이야기. 딴따레라레라라란 이런 느낌으로 네. 진행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곡은 그리고 봄입니다. 짜잔. 짜잔. 보는 와, 것만 너무 해도 예쁘다. 합니다. 클로드 모네의 몽소공원의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번 그리고 봄은 또 저희한테 의미가 깊죠. 원래 그렇죠. 3중창으로 불렀던 곡인데 여기 이제 진짜 우리의 봄인 우림 씨가 함께 합류해서 4중창으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편곡 버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곡 이어서 꽃병입니다. 묘한 그림입니다. 형호 씨, 아니 꽃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형호 씨 얼굴을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뭐야? 오딜로 레돈의 꽃병이라는 곡입니다. 실제 그림. 이름이 네. 꽃병이에요. 이것도? 작품 이름도 꽃병이에요. 형호 형이 팬텀싱어에서 불렀던 버전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때 꽃병이랑 지금 꽃병의 느낌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의 꽃, 이제 팬텀싱어 때 꽃병들은 꽃병은 꽃을 비유하자면 되게 줄기가 굵은 꽃들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부른 이번 꽃병은 한 하늘 그리고 이게 대가 다 얇아. 근데 이게 딱 뭉쳐 있어서 하나로 한 뭉치로 이렇게 다 묶으니까 단단. 얇은데 뭉쳐 있어서 단단해요. 그리고 위에 꽃은 훨씬 더 많게 있습니다. 형호 씨가 말은 이렇게 정말 섬세한 뭔가 섬섬옥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야 이게 또 내지에 있는 사진에서는 이렇게 또 차도남일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인가요? 날 찍어라. 네, 꽃병 네, 지금- 다음에 또 형호 씨의 네. 모습이 이렇게 네, 딱 지금 보시는 나오는데 작품은 오딜로 레논의 꽃병이라는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민망해 하시니까 민망해 빨리 하시니까. 넘어가 드릴게요. 예, 가주시죠. 이야 이야. 이분 세다. 세다. 야, 세다. 조딜로 레논의 꽃병이라는 작품입니다. 야 자세가 거의 그 예. 모나리자 같은 모나리자. 진짜. 모나리자.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액자가 합성이 와.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찍으면서도 팔이 야 이거 무거웠습니다. 진짜 덜덜덜덜덜덜 무거워요. 떨려가지고 맞아요. 예, 야. 그런 의혹이 있을 정도.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우림 씨 사진도 이렇게 또 한번 네, 레오나르도 보여드리자면. 코카프리오 느낌으로. 얼굴 많이 봤네. 실물로 받아보시면 훨씬 네. 즐거운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파를라뷰 피에로입니다. 오. 파를라뷰 피에로. 이거 라이브 때 많이 했던 곡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워낙, 기억 우리가 아니까. 네, 라이브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제 레코딩 했을 때 뭔가 그런 본인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던 맞아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찾았죠. 맞아요. 멤버들의 습관. 맞아요. 버릇. 맞아, 그 맞아. 노래에서 나오는 쿠세. 맞아, 네.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게 레코딩 했을 때는 정말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네. 같아요. 맞아. 팀과 설명 안에서 자, 이 곡은 에드바르 뭉크의 키스라는 여기도 오. 키스예요. 네. 아주 남몰래 은밀한 키스네요. 그렇죠. 네. 하는 이 모습이 또 곡과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스카보로 페어. 네. 자, 이 작품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샬롯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너무 신비롭고 몽환적이고 이 주변 풍경도 너무 멋있지만 이 여인의 표정이 전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곡은 Now We Are Free입니다. 짜잔. 예, Now We Are Free는 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빛과 색채라는 그림입니다. 네.
뭔가 나우이와 프리도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묘한 파스텔 같은 이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화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우이와 프리라는 곡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가 그 원형 경기장은 모래와 먼지, 그다음에 그 많이 흘린 그 피와 피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자유는 쉽게 얻는 것이 아니다.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야,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람 얼굴 같은 형상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다 영혼이에요. 맞아요. 기적이 일어난 뭐 그런 거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전 여지가 처음에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우린 줄 알았는데 그걸 산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맞아요. 그렇네. 네.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이 보이네. 맞아요. 이탈리아 갔다 와서 네. 바로 오자마자 오오오. 나 사실 이탈리아에서 카톡으로 했었어요. 어. 그때 실제로 이 그 나무들이랑 있는 그 거리를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탈리아 음악도 막 듣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딱 나오는데 이거 우리 할 수 있다. 그 느낌이 빡 왔었어요. 근데 약간 이거 궁금하겠네. 나 약간 이런 거 너무 좋아. 약간 내가 상상했던 그 음원의 몇 % 정도가 나왔는지. 나우야 프리요? 네. 나우야 프리는 그래도 한 80% 나온 것 같아요. 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큰 퍼센트입니다. 80%는 성우 형한테는 거의 일반, 그러니까 100%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이제 10번 트랙으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네. 10번 트랙은 스노우 글로브입니다. 네. 에드가 드가의 에드가 잘못 말하신 거 아니죠? 드가 발레 발레 발레라는 그래도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것도. 에드가 드가 정말 그 스노우 글로브 안에 있는 그 발레하는 소녀를 닮은 듯한 그런 딱 상황인데 그 위에는 또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아주 그 복잡한 상황을 그렇게 색채로 표현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저 안에 발만 있어요. 이런 게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 곡으로는 사실 네. 트랙상으로는 아주 중요한 곡이지만 네. 이 곡을 먼저 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곡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아, 좋아요. 먼저 12번 곡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12번 곡 네. Show must go on. 예, 정말 전쟁입니다. 네. 마치 포르스텔라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긴 듯한 그런 곡으로 11번에 배치를 했죠. 마지막 곡 전쟁이죠, 최후의 정말. 전쟁 보여주시죠. 자, 소개해 대망의 주시죠. 곡입니다. 4집 더 레거시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아마겟돈입니다. 자, 아마겟돈은 구스타브 모로의 주피터와 세멜레라는 작품과 함께했습니다. 복잡합니다. 아유, 압도되는 느낌이 야, 있어요. 뭐가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한 세네 가지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와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레이어링에 코러스 트랙이 많을까 저 지금 인물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예. 와, 근데 정균이 얼마 전에 별밤 라디오 저희 했잖아요. 아마겟돈 진짜 큰 기대. 예. 그렇게 아니, 뭐, 나를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게 할 거야? 아니 꼭 그 버전을 바랬던 건 아 아니었는데. 그래요. 아마겟돈 주피터와 세멜레라는 저 작품이 과연 잘 들어맞는 음악인 건지 내일 6시 되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 CD가 놀래라. 욕한 줄 알았어. 마지막장. 왜냐면 깜짝 놀랐네. 도슨 투북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그림만 설명드렸지. 예, 맞아요. 또 내지가 더 있죠? 또 사진들도 아, 예, 이렇게 네. 있고. 아 그럼요. 근데 여기 예쁜 사진 많네요. 많아요, 네, 많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걸 위해서 좀 아꼈던 맞아요, 맞아요. 사진들이었죠. 이번 CD가 진짜 예쁘다고. 네. 진짜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것도 한번 뜯어주세요. 우림 씨가 원두 우림 씨가 한번 뜯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오. 야, CD가 또 되게 다른 모양이에요. 이거는 가사집입니다. 가사집. 이것도 예쁘다. 네, 이번에 이거. CD에만 있는 주얼에만 있는 가사집인데요. 저 이번에는 이제 포토카드 앨범입니다. 이번 포토카드 앨범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초동으로 판매하고자 했던 그 수량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다시 제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감사합니다.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들이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홈쇼핑 멘트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희 이번에 포토카드 앨범 저희가 다른 아티스트 비교 뭐 어떤 분이랑 비교를
팬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시죠 지금. 뭐가 이미 많네요. 우와 뭐가 이미 여러분 봐봐요. 와. 와 뭐야? 진짜 꽉 차 있다. 여기 끝인 줄 아셨죠? 우와. 여러분 이거 끝인 줄 아셨죠? 우와 이거 지금 뭔 줄 아세요? 이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꼽아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사진을. 그래서 탁상 위에 하나 딱 꼽아놔 주세요. 하필 그걸 골랐어요. 망 버전으로. 왕 버전으로. 쇼호스트 잘하네. 오늘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은 좀 근엄 있는 망이 근엄하게 있어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명화를 또 사실 컨셉에서 안 넣을 수 없잖아요. 네. 아니 저기 뒤에 숨 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다 이거. 이거 인쇄비 어떡할 야, 거야? 근데 이거 진짜 고퀄이다. 예, 이거는 실제로도 여기에다가 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 코스프레라고 하죠. 일코라고 하죠. 예. 아 나는 포레스라 팬이 아니지만 나는 명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코스프레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로 나올 줄 모르고 예. 절대 가격 못 올립니다라고 제가 그래서 저기 지금 준비해 주신 분이 밤새 울으셨다고. 아이고. 이 가격으로는 안 돼. 민규 씨 진짜 이 구성은 없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민규 저희 씨. 실장님께서 네, 그러셨나요? 실장님께서. 아우. 민규 씨. 이 가격에 이 정도 뽑아주셔서 정말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외모 갖고 오려면 그 정도의 미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 그럼 그 아. 학생 때는 미감이 아예 없었나 봐요. 학생 때 아, 펜타시가 나오기 전에. 팬텀 씨가 나오기 전에는 저는 그 제가 볼 수 있었던 미적 감각은 피자 위에 있는 페퍼로니 정도였어요. 아 정말 이렇게 페퍼로니가 예쁘구나. 아 그 이 미보 말고 그 예, 이- 미각, 이 예, 미각. 미각이 뛰어나가지고 페퍼로니와 와 여기에 올리브가 이렇게 있다고? 미쳐버려 다 먹어버려 이런 느낌으로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네. 예, 예쁜 걸 보면 먹었던 그런 아하, 기억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진짜 앨범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더 레거시 역사를 만든 사람들 코너입니다. 레거시 역사를 만든 사람들. 이번 순서에서는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을 녹음 비하인드나 혹은 이제 음악에 대한 얘기들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멤버들마다 각자 이 멤버를 주제로 처음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멤버에게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 질문지에서 골라서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분에 대한 인터뷰를 진짜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네. 바로 모셨습니다. 프로듀서 강영호 님이십니다. 강영호 형한테 이제 궁금한 얘기들을 멤버들이 여기 질문지에서 골라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오랫동안 녹음을 했죠. 저희가 몇 시간 녹음을 했다라고 나왔을까요? 행사를 네. 해야 되니까 예. 그 저희 이제 975시간이 측정이 됐어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죠. 거의 그냥 살다시피 했어요. 맞아요. 녹음실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멤버 중 녹음할 때 가장 디렉팅하기 힘들었던 멤버가 누구였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바로. 이유가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는 저를 선택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만 저를 선택해 주셨네요. 예. 아니요. 근데 누가 특별히 힘들다라기보다는 네. 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제가 좀 힘들었다. 사실 975시간 적지 않은 시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분명 이 4명 모두가 이것보다 더 녹음을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형 씨. 여기가 아니에요? 민기 씨가 조용히 저한테 와서 나는 녹음 더 하고 싶지 않아. 제가 마음을 잘못 읽었네요. 형호 형이 그렇게 물어봐요. 자, 다음 녹음 이제 없습니다. 이곡 다음 녹음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이랬더니 난 소리. 예스! 이랬는데 옆에서 이제 두훈 형이 형아 그럼 나 이 부분 한 번 더 해볼게. 이러면 내가 옆에서 형아 저도 이 부분 한 번 더 해볼게요.
민규는 민규가 좋아. 네 하고 나오더라고요. 민규 씨, 민규 됐어. 네 하고 저는 형 됐어요. 좋아요 하면은 긴가민가해요. 저는 긴가민가하고 우리미는 됐어 우리마. 네. 아닌데. 한번 더. 약간 이런 스타일.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다고 쓰시죠. 맞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 바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한 번에 이 트랙이 오케이 된 멤버가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제일 가까운 멤버는 둔영이. 오. 파를라뷰에서 음. 그 이제 둔영 파트가 스무스하게 그냥 첫 테이크 쭉 나와서 형 뭐예요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에운그란데 그랬는데 거긴가? 저는 사실 그게 저희끼리의 표현으로는 이제 얻어 걸렸다. 그럴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형 괜찮은데요? 이러면?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가민가해요. 분명 그 본인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걸 한 번에 불렀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쵸, 이런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케이 하면 대박! 네? 이러면 엄청 열심히 계속 트라이해서 결국 만들어낸 트랙이 대부분이죠.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975시간을 썼죠. 제가 볼 때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예. 앨범에서 이건 포레스텔라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뭐 그런 순간 혹은 뭐 그런 곡이 있었나. 아마겟돈이고요. 어. 네. 근데 이제 아마겟돈은 뭐 아직 발매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 이 설명은 뭐 조금 미룬다면 Now We Are Free 이 버전은 우리만 할 수 있다. 이 버전은 그러니까 그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소화할 수 있는 팀은 우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레이어를 위아래로 그렇게 벌릴 수 있는 팀도 뭐 다른 팀에도 뭐 충분히 많이. 카운터 테너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 굉장히 밑에서 보올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미들에서 하이 영역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Now You're Free에는 정말 많은 킬링 파트가 있겠지만 저는 그 두 번째 후렴 딱 음악이 팍 열리는 그 두 명의 후렴이 굉장히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요. 커버 보컬 디렉터로서 형호 씨가 만든 방향을 형호 씨가 만든 방향과 우림 씨가 생각했던 방향 이게 달라서 조금 다퉜던 적이 있는지 네, 혹은 질문이 다퉜던 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달랐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사실 뭐 형이랑 뭐 다투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제가 생각한 그 이미지, 제가 생각한 판타지,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방향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던 와중에 이제 형호 형은 형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해줬죠. 지금 이런 방향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 지금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이 사람만의 매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소스를 많이 또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요렇게도 가봐 저렇게도 가봐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이정표를 다르게 그려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했던 곡들 중에 대표적인 곡이 좀 생각나는 게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에뛰드 같은 경우에 에뛰드. 그때 당시에는 뭔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팝적인 느낌을 제가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규 형은 조금 더 클래시컬하고 뭔가 이 박자가 인템포로 가는 거 안에서의 매력이 더 크게 작용이 되는 사람인데 제가 그것보다 조금 더 팝적인 것들을 요구해서 좀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형호 형이 집어줬을 때 그러네 이 형의 매력은 이건데 이렇게 이걸로 다시 가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틀었던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곡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뒷담화 해줬던 그 얘기야? 제가요? 그랬단 말이야? 제가요? 네, 이거 그런 건 아니고. 예. 형호 형은 어떤 질문을 좀? 소리미가 이제 거의 테너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되네? 하면서 다음 거를 딱 이게 되네? 보는데, 이것도 되네? 어디까지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아마겟돈까지 왔거든요. 이번 앨범에서 맡은 파트들 중에 야 이건 좀 심하네. 너무 힘든데 그런 파트가 있었는지. 많은 곡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고음 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음역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 그 음악적인 느낌을 내야 되는 곡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사실 쇼머스트컴온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봄 같은 경우는 세 분이서 약간
되게 예쁜 꽃밭에서 셋이서 같이 놀다가 저도 같이 놀래요 약간 이렇게 합류가 된 느낌이면 쇼머스고는 뭔가 셋이서 끓여놓은 용광로 같은 온탕에 이미 3명은 들어가서 막 몸을 딱 잘 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들어가서 뜨거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락적인 형호 형의 뭐 파트를 제가 뭐 서브를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이 뉘앙스를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던. 두훈이 형이 이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많이 나가면서 포레스텔라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이 정작 앨범에 대해서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감사히도 여러 예능이라든지 방송에서 또 섭외를 해주시다 보니까 또 사실 이번에 방송 나갔을 때도 다행히 저희가 이제 정규 앨범을 저희가 발매를 합니다라고 홍보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네. 또 저희 타이틀곡도 한 소절씩 부를 수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능국에서 포레스텔라 이번 4집에서 노래를 써준다라고 했을 때 홍보하고 싶은 그런 곡이 있으세요? 일단은 당연히 일단 아마겟돈 이 살과 피를 다 담아서 만든 곡이다 보니까 저는 그 파트가 예능의 뭔가 막 결전의 그 직전이라든지 혹은 뭐 승리를 했을 때라든지 막 힘들어할 때라 너무 그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그 아마겟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할 때 그 감독님들을 얘기할 때 뭐 A, B 구조의 사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A, B의 사비 뭐 혹은 뭐 벌스 2 사비 이런데 그 아마겟돈은 A, B, C, D, E, F, G 거의 그 정도급 HI까지 있잖아. 그래서 형호 형은 머릿속에 이제 그것들이 다 있으니까 감독님 H 파트에 이러면은 잠깐만 H 파트 어디지? 막 이렇게 찾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갑자기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킬링 파트를 그럼 만약에 그 약간 스포 아닌 스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가 알파벳이 어떻게 되나요? D를 말하는 거죠. D를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거죠? D 많죠. 엔딩이 엔딩이 가장 이번에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우림 씨 이제 방송 나가기 전에 관리하는 그런 좀 뭔가 어떤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일단은 막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은 네. 좀 덜 먹긴 해야겠다 싶어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안 먹는 거 확실히 좀 먹는 걸 줄이는 거밖에 진짜 없는 많이 거. 빠졌어. 이 턱선이 지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 어제 안 드셨어요? 어제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형을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의 모습을 못 보겠어요. 왜요? 그때 진짜 젖살이랑 이런 게 엄청 이렇더라고요. 두훈이 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두훈이 형 그래도 진짜 요즘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콘서트를 또 앞두고 있죠. 맞습니다. 콘서트도 네. 앞두고 계셨고 우리 얼마 전에 더 시즌즈 무대까지 그렇네. 그렇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단 지나간 일은 별로 기억에 담아두지 않아서 제가 그런 걸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머릿속에 이 최대 저장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밀어내고 새로운 거를 빨리 해서 또 처리해야 되고 요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콘서트의 마무리 단계들을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공연을 위해서 세밀하게 조율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약간 이번 주 일산에서 하는 콘서트 어떤 장면이 좀 멋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아마겟돈 멋질 거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분들과 함께 하는 그 무대 연출적인 장면들이 뭐 전곡에서 하면은 또 그 맛이 또 떨어지거든요. 딱 중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딱 포인트를 딱 줘서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선이나 안무 같은 거에서도 같은 건데 조금씩 다른 맛이 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아주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두훈 연출께서는 이제 그 연출팀에서 넘어오는 그 소스까지 다 검사하시거든요. 맞아. 검수를 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 곡은 괜찮겠다. 이 소스는 멋있다. 저희는 지금 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완성본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의외의 해석이 담긴 곡은 스카보로 페어였어요. 공연장에서 보고 싶네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저는 뭐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가벼운 질문 좋습니다. 평소에 이제 화를 안 내기로 네. 유명한 무슨 소리예요? 깜짝이야. 지금 사람이 지금 진짜 빠르다. 노용 푸세요. 톤터치 톤터치 내 좀 해주세요. 톤터치. 이렇게 또 분위기를 또 전환을 네, 해주시네요. 아우. 네. 야. 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화를 안 내기로 유명하신데 네. 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혹시 화가 날 뻔한 순간이 있었다면 아우 지금이요. 근데 저 자신에 대한 화나는 순간을 많았죠. 아, 자신에게. 네. 나 자신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런 화의 순간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게 어떤 곡이었어요? 제일 화났던 거. 제일 화났던 거. 근데 사실 다 그랬어요. 다 화났어요? 네. 12곡 다?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 스틸 히어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빨리 덜 끝났고. 화가 났고 덜 화가. 이건 좀 약간 불만 정도, 네네네. 짜증 그 정도였을 것 같고 넬라노 때 조금 화났어요. 네. 약간 그 예전에 그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던가? 네네네네. 그 중노, 대노, 아. 극대노 대노. 뭐 이런 거 네. 치면 넬라노 때는 중노 네. 정도. 에뛰드 대노. 대박. 대노. 그래도 근데 정말 의외였던 거는 아마겟돈은 이제 이 수많은 11곡을 쭉 제가 이제 거치다 보니. 마치 그 예. 순례길 걷는 것처럼 처음 시작에 정말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좀 할만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고 정말 나의 한계를 시험하게 되고 그런 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아마겟돈을 딱 녹음할 때는 오히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 프로듀서로서 대노, 극대노 한 번만 선택해 주시죠. 자, 그래요? 두곡 두 곡, 두 뽑았어요? 곡. 어떤 거? 비슷합니다. 에뛰드랑 아하. 아마겟돈. 그러니까 녹음이 가장 많았던 곡들인 것 같아요. 네. 에뛰드랑 한 3바퀴씩 도는 곡이죠. 예, 예. 네. 맞아요. 이게 프로듀서 관점이고 본인이 노래하면서 와 이거 진짜 안 돼서 짜증난다 했던 곡. 포스트 곡. 그렇죠, 그렇죠. 네. 목이 나갈 뻔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이제 쇼머스 고원을 할 때 이제 형호 형을 받을 때 제가 옆에서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사실 최고음이 나올 때 그때의 그 절규 어린 고음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를 저는 알잖아요. 그때 진짜 형 저 다친 거 아닌가 했었어요. 저도 다친 줄 알고 이 성대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느낌이 네. 나가지고 저는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거의 분위기가 119 부르기 직전 분위기인 거예요. 막 형호 형 소파에 누워 있고 멤버들이 어떡해 막 이러고 있고 맞아요. 형호 형도 이제 절망적이었어요. 진짜 큰일 났다. 그때 약간 절망적이었어요. 야, 제가 처음으로 형이 걱정돼가지고 제가 문을 박차고 열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형 괜찮아요? 그럴 이랬었어요. 정도였구나. 그때 쓰러져서 기침을 한 20초 동안 계속. 그러니까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괜찮다. 아, 지금 네, 괜찮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을 그러면 정도로. 짤막하게 두 분도 궁금해요. 대노 네. 대노 두 극대노, 곡 정도 극대노. 극대노 두 곡 정도 골라볼게요. 보자. 뭐 하나면 하나 되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냥 쳐다만 봐도 나는 저거 못 쳐다보겠어 가지고 그냥. 자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마겟돈 저 네. 타이틀곡이 너무 힘들었고 저도 두 번째로 저는 넬라노 때가 힘들었어요. 그러네. 전 넬라노 때가 너무 쌉이. 힘들었어요. 네. 넬라노 때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앨범을 하면서 더 느꼈던 부분인데 약간 곡에 약간 남성성 좀 이렇게 제 기준의 남성성 좀 이렇게 좀 멋있거나 약간 좀 남자다움의 그런 기운이 풍겨지는 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곡들을 잘 못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겟돈 기똥차게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아마겟돈을 진짜 못 불렀죠. 제가- 많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나 사람 야. 만들어준 거잖아. 무슨 소리야? 녹음본 들으면 맞아요. 거의 퀸이에요, 퀸. 녹음본보다 시즌즈 보면 퀸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불러드릴 수는 없고 몸으로 민규 씨 파트를 표현하자면 우리 팬분들 얼마나 약이 오를까 지금. 이게 올라가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민규야,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네가 짱이다라고 생각해라. 이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입력감 오케이? 민규 짱이다. 나 조민규야. 나 조민규야. 이러고 딱 무대 올라왔거든요.
아 몸이 과해지더라고요. 아 몸이 아, 빅씨는 아까 말했던 쇼머스트 고원이 저는 일단은 그쵸 쇼머스콘이 굉장히 대노였고 네. 저는 사실 좀 의외로 꽃병에 좀 선호했어요. 아 그래 선호. 맞아. 꽃병이 원래는 저희가 173에서 170으로 바뀌었죠. 키가 하나가 높았었죠. 그쵸.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제 전반적인 그런 흐름상 키를 하나 낮춰야 될 것 같다. 이 저음이 생각보다 또 레코딩할 때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 약간 선호? 아주 선호 그리고 저는 중노는 나우여 프리.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프레스텔라를 지금 이제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장르를 하지만 네. 정말 풀 성악 톤을 많이 안 쓴 지가 오래됐었죠.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조금 끌어오는데 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거지? 하면서 스스로가 조금 중노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럼 질문을 예, 하나 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둔이 형이 이 작업 중에서 너무나도 버거웠다거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나 요거 좀 더 해보고 싶었다. 저는 네. 다시 한다면 딱 네. 있어요. 생각이 드는 거는 나우야 프리랑 아마겟돈. 두 개 잘했는데? 그래요? 왜? 아니 잘했는데 네. 아마겟돈을 하면서 그 어떤 하나의 그 깨달은 그거가 있었잖아요. 제가 맞아요. 네. 그걸 하고서 나중에 나우야 프리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데 이때 알았던 걸 나우야 프리에 적용해서 했었으면 후렴의 그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잘 불러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라는 있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었고 아마겟돈은 저는 사실 폴의 그때 믹싱 이 아마겟돈 믹싱하면서 멤버들한테 그리고 형한테도 얘기했지만 내가 폴의 이제 작업하면서 했던 배두운 보컬 중에 가장 잘 부른 것 같다. 그래서 오. 나는 아마겟돈이란 거 내가 한 게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했으면 더 맛있게 부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여기 질문지에는 없지만 내가 불렀는데 진짜 잘 불렀다 생각했는데 밖에서 진짜 안 좋았을 때가 어떤 곡이 가장 본인이 좋으셨어요? 그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적 많잖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곡이에요. 저는 대부분 곡이 나는 이 정도는 통과인데? 약간 그런 반전이 있었고 어떤 곡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형은. 이게 괜찮나? 그러니까 밖에서 오케이라고 해도 곱씹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뭐 때문에 괜찮다고 한 거지? 진짜 괜찮은 건가? 멋있다. 먼저 이제 그런 뭐가 괜찮은 거지? 뭐 그런 고민들과 이제 시간들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의심의 시간이 더 많았다. 무대 위 동선에서 네.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 멤버는 누구인가? 강형호입니다. 강형호입니다. 표정은 안 틀린 것처럼 되게 포커페이스로 하는데 쓱 이쪽으로 갔다가 잘못 쓴 거 보고 하고서 쓱 다시 돌아오고 근데 아브라카다브라 때 형이 제자리로 온 거예요. 추운데 난 네가 치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아브라카다브라 하고 있는데 아브라카다브라 왜 오는 거야? 왜 오는 거야? 형이 갔다가 이러고 가더라고요. 저도 또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가 그것도 더 웨이브 때 네. 보헤미안 랩소디였나? 지금 마킹이 그때 첫 서울 공연에 2개가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계단에.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딱 섰는데 형호가 저랑 대칭으로 서야 되는데 다른 마킹에 섰나? 그랬어요.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저도 싹 그 마킹으로 갔거든요. 조명이 이렇게 반인반수마냥 탑 조명이 이렇게 반 걸쳐져서 형호랑 저랑 연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랬던 순간들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근데 순간들. 그러면은 이제 저로 한번 넘어가 볼까 봐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좀 강하게 들어가면 되나요? 네. 물어뜯어도 되나요? 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스텔라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앨범을 한 줄로 설명한다면? 이것도 이따 할 건데 네. 이 앨범을 한 줄로 설명한다면? 포레스텔라의 모든 것이 담겼다. 스텔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딱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일 것 같아요. 한 가지 다시 또 pom을 열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저희 팀 내에서 이제 마케팅 담당하시면서 예예. 엄청 심혈을 기울이시잖아요. 이번 이 레거시라는 앨범을
처음에 세상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했지만 네. 예전에 네. 이게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 앨범을 내보낼 것인가라는 상상을 이 더 레거시에 대해서요. 어떻게 상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서 더 어렵게 만들자 컨텐츠들을. 그 어려운 컨텐츠를 만듦과 동시에 쉬운 컨텐츠들을 지금처럼 많이 만들어서 이 쉬운 컨텐츠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려운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앨범을 진짜로 이 묘미를 즐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박학다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앨범에 이 정도의 지식 정도로 진심을 담았는지 그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오늘 이 얘기를 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번 앨범 하면서 오바이 정도 쿠키를 그래도 진짜 먹은 거 많이 먹은 거 같아요. 야, 많이 드셨어요? 권력자였네요. 아니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먹었잖아요. 그렇게 반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혼자 따로 먹었나 보네요. 뭔가 민기 형이 저희 작업실에 모일 때 한 5번 중에 2번 정도는 빵을 사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뭐였을까요? 국밥? 국밥 국밥도 많이 먹고 돈가스 많이 먹고 그리고 저 찜닭도 되게 많이 먹어요. 족발도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정발도 돈가스 케밥. 맞아요. 케밥을 맞아. 오토김밥. 오토김밥 많이 많이 먹어. 브리또 많이 먹고 밤에는 브리또를 많이 먹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포레스텔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앨범 한 줄로 평한다면 저는 이 앨범 안 듣고는 못 베길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들을게 라고 아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인생의 후회스러운 일일 거야. 포레스텔라 앨범 꼭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멤버들한테 절대 말 못하는 사실 이 파트 내가 하고 싶었는데 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있어. 있어. 오케이. 이 멤버보다 내가 이 파트 잘 있지. 있어. 있지. 좋아요. 근데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네. 해봅시다. 아니 아마게던에 또 형호 형의 솔로 파트가 하나 있지요. 어디지? G. 거기를? 아니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어. 다음에 그러면 그 파트를 공연에서 한번 드릴게요. 카메라 원샷 떴더라고요. 난 거기가 제일 싫은데. 나는 좀 바꿔주세요.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나 진짜 가지고 가주세요. 저는 거기 원샷이 너무 싫어. 근데 거기를 잘못 부르면 저희 FNL이랑 비슷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장르를 이제 오페라 락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라디오에서. 맞아요. 설명을 그렇죠. 드렸죠. 근데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오페라나 락이나 뭐 어떤 파트들이나, 혹은 나는 이 방향으로는 조금 더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쉬웠다 하는 방향이 있었을지. 아니요, 둘 다 전혀 없었습니다. 음. 필요한 한 방 한 방이 필요한데 애초에 이 곡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좀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발렌시아 선생님 쪽에서 관련 없는 덩어리의 음악 30개를 주셨어요. 무엇이 그대들의 취향이냐. 이제 그걸 계속 돌려보면서 연관성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조립하면 맛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 여러 트랙을 짜집기를 해서 이제 하나의 구성으로 처음에 저희가 보냈었죠.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엔딩은 이런 거 원한다, 뭐 가운데 브릿지에는 이런 거 원한다. 이분이 이제 이 발렌시아님께서 워낙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건 너무 갔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와 이건 너무 참신한데? 근데 붙질 않아. 지금 이 다음 파트에 와야 되는데 도저히 붙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를 용접하고 어떻게 앞에를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엔딩이 완성이 엔딩. 그리고 가운데 기타 라인 리듬이 안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거 엔딩 어떡하지 하다가 옛날에 주셨던 거랑 막 뒤져가지고 역사서 막 뒤집듯이 그냥 이게 편집하고 잘라가지고 붙이고 거기에 기타 덧대고 미리 찍어서 이제 막 주고받고 하면서 발렌시아님이 이제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건 어때? 그래서 네 요거 좋습니다 해서
마지막 퍼즐이 딱 끼워지면서 이제 빨리 녹음하고 편곡 들어가자. 그래서 편곡은 국내에서 했죠. 그래서 재원 감독님과 이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영화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제 곡이 이만한 대곡인데 감독님께서 이거 진짜 이거 안 해주시면 저희 죽습니다. 네. 저희 여기 사활을 걸었습니다. 해가지고 감독님 진짜 고생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가장 고생 많았죠. 저 트랙을 믹스 과정에서 다 못 담았다라는 게 그게 제일 아쉬워요. 보컬은 본인의 보컬이 잘 안 들려서 아쉽고 편곡자들은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라인들이 안 들려서 아쉽고 맞지. 근데 그게 적절히 배분이 됐을 때 가장 밸런스 좋은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맞아. 이번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렇게 레벨업이 확 된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을 끝냈더니 본인이 느끼기엔 어때요? 약간 폐관 수련을 끝내고 나온 느낌이잖아요, 지금. 좀 안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반성을. 그릇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좀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좀 아쉬워. 아유, 왜 또. 아유, 전혀요. 아이고. 근데 그 상상과 폐기만으로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너무 빨리 느꼈어요. 그 과정이 좀 어른스럽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당연히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으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그런 게 팀원들한테 너무 표출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좀 오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과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거대한 걸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시간을 썼고 회사에서 엄청나게 음악에 대해서는 진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실제로 오케스트라 그 많은 인원을 대동해서 녹음을 한 소스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녹음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비싼 수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비싼 수업을 받았고 혼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가까운 멤버들 그리고 회사분들 그리고 이 음악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죠. 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퍼즐 맞추고 뭐 하면서 했는데 참 아무튼 오만방자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앨범 하면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계를 마주하는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다음 정규를 섣불리 건들지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윤상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팀 팬덤 결성되고 찍고, 해주신 말이 있어요. 정규 앨범을 만들 때 모든 걸 잡으려고 하면 다친다. 한 곡에 집중해도 괜찮다. 타이틀에만 집중해도 괜찮다. 수록곡들을 다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이 이번 앨범을 하면서 계속 스쳤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야. 우린 이 12트랙이 그래도 우리가 후회 없고 말 그대로 레거시고 하나하나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12트랙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앨범 컨셉에 맞았다. 이번 컨셉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래도 12곡 다 살리는 방향이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진짜 형호 형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진짜 저는 맞아요. 너무 고생했고 좋은 뭐랄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덕분에 우리도 이런
좋은 앨범을 또 만들 수 있었고. 아니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이번 앨범을 하면서 아 어떻게 저런 곡까지 들리지? 아 나도 좀 저런 게 들렸으면 좋겠다. 약간 그 살리에르와 맞아요. 진짜 그런 모차르트 느낌이었어요. 같은. 네 그런 느낌처럼 형광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언제 그런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떠올라요? 얼마 전에 질문했을 때 잠자기 전에 가장 많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서 또 그걸 발견해냈지?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앨범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어떤 처음 그 곡을 딱 들었을 때에 유레카하는 그런 곡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이번 앨범에서 느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아마겟돈을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니요.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형호 형 가장 또 옆에서 저 슬그머니 가서 뒤에 어깨에 쓱 손을 그거 이렇게 짱이에요 만져주고. 진짜. 근데 진짜 내가 우림 씨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아니. 마사지샵 안 가. 정호 형은 진짜 확실한 동기부여가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포레스텔라는 정말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도 계속 고생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그거에 응해서 나도 정말 잘 따라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능력들을 더 잘 채워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는 우림이가 참 군대 가기 전과 후로 확실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아요. 완전 동생이었는데 맞아. 지금은 되게 든든하고 제가 힘들면 사실 이쪽보다 이쪽에 좀 많이 맞아, 기대는 것 맞아. 같아요. 네. 그런 기운이 있어요. 아유, 얼마 전에 얼마 저희가 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컨텐츠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두 분이 그분의 약간 사랑이 친구 공개였잖아요. 서로 약간. 되게 절친한 친구 같은 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컨텐츠지만 그런 두 분의 거, 사랑이 그렇죠. 네. 두 분의 사랑이 네. 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컨텐츠도 경고를 한번 주셨죠. 예. 이 예, 컨텐츠도 그 컨텐츠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부분에 재밌습니다. 있어서는 제가 계속 이제 좀 단도리를 예. 그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아유. 결과에 연연해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서도 이 아마겟돈만큼은 전 세계에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들어봐 주시고 포레스텔라라는 그룹이 이런 음악을 한다. 네. 이런 음악을 탄생하기까지 정말 그래도 우리 나름의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한계까지 몰아쳤다라는 것들을 맞아요. 나중에 이제 먼 훗날에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때 그래서 그랬지 할 네. 정도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저 바람. 개인적으로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곡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뭔가 좀 다양한 버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우리 더 레거시 지금까지 유산과 그런 역사를 쭉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예언서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멤버들 1년 뒤 2027년에 포레스텔라는 뭐뭐뭐뭐 할 거다 혹은 아마겟돈은 뭐뭐뭐뭐 할 거다 라는 의미로 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시간에 지금 혹시 저희가 BGM이 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주 조용하게 BGM 한번 깔아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곡이나 좋습니다. 와 근데 갑자기 이 BGM 들으면서 이거 쓰니까 왜 이렇게 울컥하지? 갑자기 나 너무 울컥해 지금 미쳐버리겠네. 뭔가 꼭 지금 내가 썼던 이 이름들이 아주 자그마한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서 포레스텔라가 아주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람이 나에게 물어본다 무엇을 향해 뛰고 있냐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저부터 할게요. 네. 자 공개합니다. 2017년 포레스텔라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을 받고
세계 투어를 돌 것이다. 100명과 함께하는 아마겟돈 무대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전 세계 태워야겠네요. 네, 행복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황하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이 되었다. 네, 포레스텔라의 정규 4집 그리고 타이틀곡 아마겟돈, 국내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 앨범으로 해외 곳곳에서 열창을 하고 하루하루 멋지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특별히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해야 한다. 엔드 그리고 엔드. 저희 앨범에 담고 있는 또 숨은 의미이기도 해요. 눈물 타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네, 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자, 2027년 코첼라에서 포레스텔라는 아마겟돈을 불렀다고 한다.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기록입니다. 기록입니다. 아. 와, 자, 포레스텔라는 코첼라 관계자의 눈에 들 것이고 이제 그 무대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것이다. 지금처럼 항상 건강할 것이다. 물론 저도 그 앞에 가서 그 공연장 앞에 가서 뭐 스피커 틀어놓고 우리끼리 하면 되지. 이 콘텐츠 재밌겠다. 안 불러줘서 우리가 직접 갔습니다. 맞아, 라고 맞아요. 해서.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정규 옵니다 하고 계속 얘기하고 성공의 공간 보여드렸었는데 계속 기다려주시는 우리 소셜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 정말 하나하나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끝까지 또 이번에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포레스텔라의 아픈 날과 그리고 여러분 정규 앨범 발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앨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번 주 일상 콘서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포레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정규 되세요. 사진 축하해. 축하해.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고생했어. 우리 또 이렇게 라이브 항상 마지막에 우리 한 명씩 인사했는데 약간 우리 포토 사진처럼 이렇게 한번 가족 사진처럼 한번 찍을까요? 어깨 동무하고 하나 둘 셋. 자 4집이니까 4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중앙 카메라 가서 한 명씩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많이 들으세요. 기대 너무 하지 마세요. 조금만. 늘 감사합니다. 곧 만나요. 끝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안녕. 이게 뭐 할라 하다가 안 한 것 같아요.